대선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안 전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민선 6기 3년은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개발 사업에서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량 레미콘 공급이 의심되는 시공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장마는 전남 동부와 서부 지역 간의 강수량 편차가 컸습니다. 이로 인해 가뭄 해갈의 정도도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던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윗선을 향하고 있고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던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혹이 폭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 나왔는데요. 그게 좀 인정하십니까?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지도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국민의당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식 발표를 했다며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 공명선거 추진단 지도부의 책임을 물으며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건의 진실 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당의 입지가 사면 초과에 빠지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져 지역 정치권에 잇따른 탈당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제보 조작 관련 인물들의 잇따른 구속. 그 파장은 일파만파 지역 정가마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 텃밭인 지역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직을 정비하고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의원들의 합동민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더민주 소속 목포시 의원 4명은 합동민원실을 지역민원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목포 시민들의 의견을 착실하게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과 목포 지역위원회도 위원장 선출 등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며 새로운 사무실 마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목포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세력으로서 그리고 지역 정치의 어떤 한복판에 서고자 하는. 반면 국민의당 소속 목포 시의원들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에 이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비난 여론에 좌불안석인 상황입니다.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일부 의원들의 동요도 심상치 않습니다. 탈당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철새 정치인이란 말을 들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여야의 텃밭인 목포 지역 정치권은 벌써부터 치열한 내년 지방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시가 규격 미달 레미콘의 시공 현장을 시민과 함께 집중 점검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내 업체의 불량 레미콘 공급이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불량 레미콘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품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안전 진단을 요구하는 등 부실 여부와 안전도를 세밀하게 확인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오늘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우윤근 사무총장을 초청해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과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건의하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 35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전 공대 설립과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등 광주 전남의 상생협력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병종 고흥군수가 여수 MBC 토론에 나와 민선 6기 3년 동안 이뤄낸 성과와 해결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의 민선 3기 주요 성과 가운데 군살림 확대는 주요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평가됩니다. 살림살이가 대폭 좀 늘었다고 할까요? 군정 현안 추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는데 7천억대는 무난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공모사업 선정을 비롯한 국비 확보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관광시설 유치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관광객 2천만 명 유치에도 기대감이 실립니다.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천만 시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것만 된다면 우리 공원은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분청문화박물관 등 문화예술 특구 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치적 쌓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많은 돈 들여가지고 치적 쌓기에 너무 바쁘지 않느냐, 이런 우려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꼭 성공을 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우려를. 고흥군의 또 다른 미래 먹을거리는 우주 항공산업. 특화 상품의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유치는 물론 관광단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우주 항공도시로 키우겠다는 남은 포부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도 앞으로 꿈꿀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중요할 것 같고, 드론 산업을 가지고 고흥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에 대해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업이 돼야만이 우리 고흥이 튼튼한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에 도움을 주시고.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고흥군의 복지도 화두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6만여 건이 넘는 자원봉사 활동이 말해주듯 밀착형 복지 정책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촘촘한 복지, 누구도 소외됨이 없고 빠지는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지 문제 해결을 하고 있고. 반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일손 부족의 악순환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군에서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나 지원을 해주시면 앞으로 농업 발전에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여 년의 단체장 활동으로 갖게 된 정책 성과 못지않게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유종의 미가 요구되는 박병종 고흥군수. 박 군수에게 남은 1년은 고흥군의 앞으로 10년을 책임질 새로운 도전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관광객 방문이 늘고 있는 종포해양공원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건축물 배치, 채색계획 등을 법제화해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해양경관권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1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여수 밤바다의 중심지인 종포해양공원과 역사적 유산인 진남관 일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계획적인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지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업자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경찰서장 서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고 법의 엄정함을 알고 있는 위치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복인 오늘 광주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낮 도심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 속에 선풍기와 부채, 양산은 필수입니다. 지열이 확 올라오니까 이거 안 꺼내려고 했는데 젊은 애들이나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꺼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초복을 맞은 삼계탕집은 점심시간 한참 전부터 문전성시입니다. 푹 달인 삼계탕에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니 올여름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몸에 힘도 나는 것 같고요. 열이 나서 더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으니까 좀 개운한 것 같고요. 올 여름 잘 날 것 같습니다. 장마가 소강되며 초복을 맞은 광주와 전남 15개 시군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대도시인 광주 지역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올 여름 들어 두 번째로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4.2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6도 가까이 높았습니다. 장마 강수일수도 아직까지는 평년보다 일주일이 모자란 데다 장마 기간에도 국지성 호우만 이어지며 7월 평균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2.4도 높습니다. 올해는 유독 그 지역 간의 강수량 차가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지만 비가 오지 않은 지역에는 장마철이라도 기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은 한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오는 14일부터는 본격적인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올해 장마 기간 도내 강수량 편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일까지 기상청의 지역별 누적 강수량 조사 결과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고흥 도하 286mm, 여수 소리도 268mm 등 평균 15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서부 지역은 신안 앞에도 92.5mm, 영광 88.5mm 등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지역 저수율이 50% 미만에 그쳐 이번 장맛비가 도내 전체 농가의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이 호우 피해 지역에서 민관 합동으로 복구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시간당 79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저지대 침수와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군 병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구단을 꾸려 현장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흥군은 또 이상기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난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분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한 단독주택 지붕으로 10여 미터 길이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이 반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비가 오면서 언덕에 있던 나무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초복을 맞아 여수 지역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찾아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GS칼텍스는 여수시 연등동 사랑나눔터에서 4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으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시의원과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GS 사랑나눔터는 지난 2008년부터 여수시 노인복지관과 함께 무료 점심 식사 제공 나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각종 신규 시책의 발굴과 정책화에 수기 민주주의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주요 시책 수립 방향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순천형 공감정책 개발로 잡고 지역형 일자리 창출과 사람 중심 교통 시스템 등 주요 정책 토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수기 민주주의 관련 전문가의 강연과 자문을 바탕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함께 원탁회의와 심층 토론 등을 거쳐 내년 신규 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여직원을 협박한 뒤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고흥군 복내면의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4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42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 씨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 황금산단 내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목질계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양읍 사무소에서 시민설명회를 열고 우드 펠릿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로 보기 어렵고 정치권 등에서도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